라고 해도 되고 건국 신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적어주세요. 네, 여기다가 시조 동명성제는 시조가 누구냐? 이 우리의 뿌리, 이 나라를 세운 사람 뭐 이런 거. 자,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동부여로 피해가서 살고 있었는데 부여도 많이 나뉜 거죠, 그렇죠? 동부여, 북부여 뭐 이렇게 옆에 좀 더 들어가면 옥저, 동이 뭐 이렇게 고대 국가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부족 국가들이에요. 부르가 죽자 금어왕이 왕에 올랐어요. 이 당시에 부여의 가장 강력한 세력의 왕은 부여 금어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금어왕이 한 여자를 만났다. 어디서? 태백산 백두산 남쪽 우발수라는 연못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바로 누구다? 주몽이를 낳은 유하 부인이더라. 자, 이제 여기 표시를,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이렇게 봤어요. 하백의 딸, 물의 신 하백. 우리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바다의 신 누구예요? 포세이돈, 맞지? 그럼 대지의 신은 누구죠? 땅의 신은 여신이에요. 이름 누구죠? 가이아. 대지의 신 가이아. 이렇게 땅과 하늘과 뭐 하늘의 신들의 왕이에요. 올림푸스 계면 제우스잖아요, 그렇지? 티탄계 뭐 그 은근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지금 고구려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멍미, 맞지? 불편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불편한들이. 그래서 밑에 하백의 신, 우리나라에 고구려니까 우리나라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물의 신 하백, 그 하백의 딸이 유아입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의 외할아버지는 물의 신이고요. 밑에 동생들과 그 딸이 유아인데 지금 엄마야, 고주몽의 엄마가 여동생들과 놀러 나왔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 이게 사칭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찝적된 건지 마치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천재의 아들이다. 천재, 어이의 천재입니다. 그죠? 하늘의 황제, 하늘의 왕의 하느님의 아들이다. 내가 해모수, 나는 해모수다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을 했대요. 이런 썩을로. 그래서 밑에 사통을 했다. 밑에 사통 뭐라고? 네, 사사로이 통했다. 야, 좀 범죄를 저질렀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범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막 그런 건 아니에요. 해모수를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요 표현상으로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버리고 도망갔어. 와, 진짜 여기까지는 지금 조금 약간 화를 낼 타이밍도 맞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딸이 지금 어딜 갔다 와. 남자가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밑에 중매도 안 섰고 시집도 안 간 여자가, 맞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하백이 화가 나서 이 딸을 귀양 보냈다. 신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을 귀양 보낸다는 게 뭐 왕도 아니고 가능합니까? 신이잖아요, 신. 신이니까 요 우발수라는 연못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의 신이니까 물과 관련된 곳에서 다양하게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연못가로 유배 보낸 이유는 넓은 집에서 아주 좁은 집으로 그냥 이렇게 가둬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연못에서 유아 부인을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막 이렇게 그런 감금은 아니지만 좀 이제 벌을 준 거죠, 그렇죠? 근데 때마침 금왕을 만난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왜 하게 했냐면 이른바 고주몽의 이제 뭐죠? 엄마 아빠가 소개됐잖아요, 그렇죠? 얘는 엄마고요, 하백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물의 신이고요, 아빠는요 해모수인데. 물론 조금 지금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엄마 한번 이렇게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밑에 천재의 아들이랬잖아.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하늘의 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이른바 하늘과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이 신들의 아들이 바로 고주몽이기 때문에 어떤 혈통이다. 야, 이거보다 좋은 혈통이 어디 있겠냐, 그치? 뭐 말도 안 되지만 고귀한 혈통을 지닌 채 태어나게 돼 있다. 혈통 얘기를 꺼내야 돼요. 선생님 혈통하면, 야 요즘에 혈통하면 뭐 사람한테 혈통 얘기하냐? 선생님 제가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말 안 하지. 강아지는 하겠다, 그치? 이게 혈통 좋은 개입니다, 맞지? 우리 강아지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짜 이게 족보가 아주 좋아요. 뭐 이제 강아지한테 뭐 이렇게 아니면 고양이나 맞지? 이런 반려동물한테는 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 혈통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실례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디 집안 출신이세요? 맞지? 혈통이 좀 좋으신 집안이네. 그런 이제 실례죠. 그런 이런 건 없어요. 고귀한 혈통을 지고 태어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고귀한 혈통을 가진 이 주몽이 어떻게 누구에게서 태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터무니없지만 신성성을 위해서 일부러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읽고 나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귀향을 보내서 금왕을 만났잖아요. 금왕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괴이하게 여겨서 유하 부인을 방 안에 가뒀대요.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가두는 건 좀 아니에요. 이제 감금했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조금 위험 인물로 본 거지, 그치? 그래서 남몰래 가둬놨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보니까 유아 부인을 자꾸 햇빛이 따라다닙니다. 햇빛이 계속 비추더니, 자, 이게 별표 쳤습니다. 피하니까 또 따라와요. 맞죠? 햇빛이 자꾸 따라와. 비추고. 그래서 여기에 별표 한 번만 해주시고,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그러더니 이로 말미암아, 여기 써있긴 해요. 그쵸? 자, 이제 조금 논란일 수도 있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유가 돼서 임신을 했고 알을 낳았다. 여기까지. 그치? 아버지 누구야? 해모수야? 햇빛이요. 햇빛이 결국은 하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너무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그쵸? 좀 민감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욕을 하거나, 맞지? 그러니까 지금 신화는 신화일 뿐, 그치? 뭐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누가 아빠죠? 뭐 이렇게 어제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서 쌤 생각으로는 반반. 그래서 이제 해모수님도 이제 책임이 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자꾸 생물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자꾸 따라와서 비추더니,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렇죠?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햇빛이 관여를 해서 확실하게 고주몽을, 이 알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 고주몽을 만들게 된 원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몇 % 할 필요는 없고, 혹시 학교에서 하셨다면 뭐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주몽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태양인가요? 아니면 해무수인가요? 하면 태양은 어차피 하늘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햇빛이 따라와서 비추더니 이로 말미암아 임신이 됐다라는 생각은 이미 해무수의 그 아이로서 자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여기 햇빛이 가미가 돼서 그 이제 좀 신비함을 좀 더해서 이렇게 알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자, 이제 밑줄 걷잖아. 별표를 외치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를 딱 얘기하면, 일단 이게 난생이라고 하잖아. 난생설화라고 하잖아. 이게 이 난이 알란자잖아. 그치? 계란할 때 란. 난생. 란. 근데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난생이라 한 거예요. 그 밑에 설화 그 화소 얘기하기 전에 양막이라는 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아주 극티인 그 국어학자, 문학사 이제 그 분들 중에는 옛날에 이제 아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터지면서 우리가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그 양수가 터지지 않았을 때 이른바 약간 양막이라고 해, 그거를.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극히 일부 사례인데, 태어났는데 아직도 그 물풍선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대. 진짜 있던데. 그래갖고 이거를 그렇게 보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난생설화를 진짜 알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은 안 되죠. 왜냐면 왜 하필이면 시조들에게만 이렇게 뭐 난생설화, 박혁거세, 석탈의 뭐 김할지, 맞지? 뭐 또 누구 있냐? 그런 분들이 뭐 김수로왕 다 알에서 태어나면 다 이렇게 이 보기 드문 이 희한한 일이 양막에서 태어난 일이 그들에게만 닥칠 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 양막에 쌓여 있는 아기도 이제 알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양막, 양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물풍선처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찍고 나오는 건데, 그치? 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자, 내려가 볼게. 이렇게 어디를 내려가면 이게 난생화소라고 했잖아. 여기도 태양 숭배 화소. 화소가 뭐냐면 모티프랬지, 그치? 모티프. 우리 문학에서 말하는 모티프는 뭐뭐류의 이야기라고 했었고, 그치? 그래서 금기 모티프, 금기류 이야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절대 이거 열어보면 안 돼 하면 꼭 열어보고 뒤돌아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류의 이야기. 위험한 순간을 남자인 척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치? 남장 모티프. 최척전 아시나요? 최척전, 그치? 부인하고 사랑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전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막 이렇게 이 외란 때문에 그 부부가 찢어졌잖아, 그치? 그 최척도 명나라에 끌려갔다 포로로 잡혔다가 명나라 군사 장수하고 친하게 지내갖고 다시 명나라로 돌아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장사를 하러 베트남에 갔다가, 최척의 아내도 일본 놈들에게 끌려갔다가 남장인 척하면서 성실하게 이제 보여서 그 일본 그 장교하고 친해져갖고 우리 장사로 가자 남자인 척한 거야. 베트남에 갔다가 그 베트남에서 둘이 만나. 그 수많은 배들 중에서 노래를 통해서 그 남장 모티프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인 척하는 거. 마지막으로 적강, 깡깡 적강. 여기 왼쪽에 있어요. 천손이 강림하셨다. 이 강이 뭐예요? 떨어질 강, 하강하다, 맞지? 그 다음에 림 오셨다, 마주했다, 친히. 자, 강은 내려오는 건데 저기 쫓겨나다는 뜻이에요. 적강, 하늘에 있던 존재가 밑에 지상으로 쫓겨내려오는 이야기. 벌을 받아서 유충열전, 원래 하늘 위에 별이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이제 옥황상제의 미움을 받아서 야 너네들 다 내려가. 그래서 유충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정한담, 최일기, 나쁜 악당으로 태어난 얘네들도 다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적강 모티프. 삼인곡, 송민곡에서 내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였는데 지금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다. 무슨 모티프? 적강, 깡깡 적강 모티프예요. 여기 적강. 자, 마지막으로 여기만 밑줄 그으면 되겠다. 주몽신화는 하늘의 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아들. 이 누구예요? 고주몽. 그 다음에 아까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의 아들 누구예요? 고주몽. 천손이 강림하셨다. 천손 강림 모티프.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 위의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밑에 보면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을 이제 후손을 만들었다. 그 후손이 나라를 세웠다.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단군 할아버지의 아빠는 누구예요? 환웅은 누구예요? 천재의 아들이에요. 해모수랑 똑같은 사람 아니고? 상습범 아니야? 죄송, 웅녀잖아요, 그렇죠? 그 곰이 여자로 변해서 단군 왕검, 이 단군 할아버지를 낳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친척이다. 그러니까 자, 오른쪽에 태양 숭배 화소. 아까 햇빛이 막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약간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태양 숭배 화소. 여기 밑줄을 한번 가보시고, 예, 샤머니즘이 뭐냐? 막 이제 바람, 맞지? 태양, 달, 이런 거를 숭배하거나 믿거나, 맞지? 과도하게. 마지막으로 난생. 그래서 아래서 태어난다라는 류의 이야기. 마지막에 여기다 박혁거세입니다, 그렇죠? 박혁거세 아닙니다. 박혁거세. 그 다음에 오른쪽에 김수로, 좀 아플 것 같은 느낌 맞죠? 마지막에 타레 석타레 다 신라. 그러면 김수랑은 가야를 세운 건 아니에요. 네, 이미 가야가 여러 개의 부족 국가로 나뉘어져 있고 금관가야, 대가야, 무슨 가야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리더가 없었어. 이 통합의 리더가 없었는데 하늘에서 제사를 막 지내니까 하늘에서 상자가 12개가 내려오고 그 12개가 저마다 다 가야를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튼실한 김수로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너희들 알고 있는 이제 가야의 중흥을 이끈 인물. 자, 그래서 위에 마지막에 이렇게 왕이 이거 어떻게든 이 흉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약간 망측한 일이죠, 그렇죠? 사람이 알을 낳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밑에 개나 돼지에게 던져줬는데 안 먹고요. 길에다 버렸는데도 말과 소가 피해가고요. 막 밟을 법도 한데, 그렇지? 막 그다음 깨먹을 법도 한데 들판에 버리니까 새와 짐승이 오히려 그 알을 덮어주더래요. 자, 여기다 밑줄을 한번 가볼까? 예, 쓸 게 없어요. 주몽에게 닥친 위기 이해되나요? 알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짐승들이 알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오히려 조력의 역할을 했죠, 그렇죠? 이 알이 상하지 않고 잘 부화할 수 있게 조력이 뭐예요?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냥 진짜 알을 던져주면 먹고도 남을 짐승들이 있겠지만 여기선 조력을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드럽게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고 그게 이제 주몽이었다. 자, 껍질을 깨고 나왔다. 여기 한번 선구자 한 번만 적어줄래? 선구자. 맨 앞장서는 사람. 기존의 것들, 이른바 체제라고 하죠, 그치? 기존의 체제와 기존의 기존의 시스템을 다 청산하고 깨부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 껍질을 깨고 나왔잖아. 그것에 상징성을 부여하거든요. 기존의 것들, 이걸 인습이라고 해요. 전통과 인습은 한 끗 차이예요. 남자가 말이야, 임마. 남자가 무슨 여자가 무슨 축구를 해. 이거 인습이에요, 전통이에요? 미안해. 너 성별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맞죠? 무슨 인형놀이 하면 막 안 되고 막 그런 거는 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남자가 뭘 하네, 여자가 뭘 하네 이런 게 이제 많잖아. 그런 게 기존의 인습인 거예요. 그거를 다 깨부쉈다.
그거를 청산했다. 이렇게 껍질을 깨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타났어요. 껍질을 깨고 나타났다. 맞지? 그런데 밑에 보면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비범한 능력, 능력까지는 모르니까 비범한 존재, 비범한 출생, 기이한 출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기이하다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신이하다, 인 달을 이자고요. 신비롭고 그 다음에 평범하지 않은 탄생. 그 다음에 이거는 괴기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약간 안 맞지만 기이한 탄생, 신이한 탄생. 자 넘겨보세요. 오른쪽에 넘겨보시면 맨 위에 겨우 7살의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100번 쏴서 100번 맞췄다. 사자성어 뭐지? 백발백중. 그렇지. 이번에는 화살이 아니라 뭐 총으로 쏴도 백발백중이잖아. 그치? 그다음 마지막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면서 더 축혀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몽이라 했대. 이 나라는 고구려라는 나라인데 산악 지역이 많으니까 뭐 수렵을 주로 이제 했다. 사냥을 주로 했다. 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써볼래요? 유목민족의 특성이에요. 원래 유목민족 하면 어느 나라 떠올리지? 어느 민족? 몽골 맞지? 징기스칸, 칸 징기스칸. 그래서 이제 말 달리는 거 그치? 기마술, 그 다음에 뭐 이제 활 이런 거 진짜 잘 쓰거든, 잘 쏘거든. 그래서 이제 고주몽, 이 이른바 고구려라는 나라도 우리가 이제 원나라 못지않게 그 몽골 민족 못지않게 아주 용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씩씩한 기상, 유목민족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몽의 비범한 능력과 재주인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밑줄을 그거 한번 이해만 해보세요. 당시 고구려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말 타고 사냥하는 수렵이 가장 이제 먹고 살기 확실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활을 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벌이고 할 때마다 이 활 쏘는 능력이나 기마 뭐 이렇게 말 타는 능력이 가장 왕의 뛰어난 리더의 뛰어난 자질 중에 하나였다. 주몽이 그걸 했다는 거지, 그치?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비범한 능력과 재주를 지녔다. 자, 이제 나쁜 놈들이 항상 있어요. 저 밑에 대소는 누구냐면 금왕의 아들 중에 7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에요. 자꾸 주몽을 견제하는 걸 모자라서 주몽을 약간 이제 제거하려고 해요. 자, 한번 여기다 밑줄을 그어볼게. 주몽은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금왕한테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자, 도모하지에다 따로 동그라미 해보고요. 오른쪽에 후환도 동그라미 해보고, 그치? 도모하다가 뭐지? 지금은 어렵겠다. 훗날을 도모하자. 도모하다는 원래 계획하다, 일을 추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무슨 의미죠? 뭘 계획하라, 뭘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대. 제거하는 거, 죽이는 거, 그치? 또 주몽을 죽이자. 그러지 않으면 도모하다 이퀄 계획하다, 추진하다, 주몽을 죽이는 거. 후한은 뭐죠? 후한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뒤후자에 근심환자, 뒷날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냐면 왜 뭘 써놨냐면 지금 주몽에게 당연히 위기와 시련이 닥쳤어요. 영웅들은 항상 위기와 시련을 겪는데 그 위기와 시련이 누구 때문에 생기죠? 주로 이렇게 반동인물 때문에 생겨요. 빌런이라 하지, 그치? 우리가 악당.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동인물은 당연히 고주몽이고 그 주몽이를 계속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누구다? 반동인물들이겠지, 그치? 누구예요? 부여의 금왕의 7아들들. 질투에 눈이 멀어갖고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음식에 독도 타고요. 밑에 보면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왕이 다행히 듣지를 않았어요. 빨리 죽이자고 했는데 대신 듣지는 않고 말을 기르도록 했대요. 이거는 시험을 해보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찮은 일을 시킨 거예요. 약간 모욕적인데 말을 기르도록 했대요. 말 기르는 건 당연히 다른 신하들이 하는 일이잖아.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주몽은 준말을 알아보고 가장 멋진 말을 알아보고 가장 멋진 말이 하면 안 되구나. 가장 뛰어난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줘서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서 살찌게 해서 왕으로부터 이 비쩍 마른 이 병든 말 같은 이 말은 네가 가져라. 저 말 내가 가질게.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비슷한 설화가 엄청 많아요. 일부러 그 명마에 그 입안에다가 가시를 꽂아넣어서 말이 가시를 뽑을 순 없잖아. 제가 손으로 발로 뽑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먹는 걸 제대로 못 먹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삐쩍 마르고 이제 조금 약간 병들어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 말은 어찌할까요? 네 가져라. 맞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부러 나쁜 짓이지만 이 일부러 뛰어난
그런 지략과 전략과 그런 어떤 이제 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용도로 이런 일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좋은 말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아니 그까짓 말이 뭐라고, 진짜 이 말 한 필이 엄청 명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말이 있으면 황제나 왕이 서로에게 진상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용도야. 그러니까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얻기 힘든데, 그런 좋은 말을 이 밑에 보면 주몽이가 일부러 전략을 써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나쁘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금왕이 아끼던 아주 명말을 병들고 늙게 보이게 해서 이거 네 가져라 하고, 반대로 병든 말을 잘 먹이고 살찌게 해서 그 말은 막 윤기가 막 흐르고 좋아 보이니까 이거 내가 타야겠다 했다라는 그 일화를 제시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화라고 한번 적어볼래? 에피소드라고 하지. 일화를 제시했다. 일화 제시. 그럼 뭘 노린 거지? 이 에피소드는 뭘 노렸어요? 비범한 능력과 재주와 뛰어난 영웅적 면모. 선생님 너무 오바 아닌가요? 네, 오바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쌤이 보기에도. 주몽의 뛰어난 지략을 보여주는 일화를 제시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얘는 간단하게 나오느라고 많이 압축을 하고 많이 생략을 했어. 그치? 진짜 주몽신화는 아주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야, 주몽 대단하다, 맞지? 이런 지어낸 이야기도 많이 있을 거고,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줬고, 나중에 그 가시를 뽑아서 다시 잘 먹고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서 나중에 도망칠 때도 그 말을 타고 도망친 거예요. 밑에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고 하자 나중에는 어머니마저 위태롭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못 가니까 나는 염려하지 마라, 절대 죽이지 못할 것이니 너는 너의 살 길을 찾아라 해서 보낸 거예요. 너의 재략이라면 어디든지 못 가겠느냐, 어딜 간들 못 살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해서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엄수 어딘지 분명하지 않다더니 이제 두만강,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록강 두만강 할 때 그 두만강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한데, 거기에 물가에 다다르니까 뒤에 추격하는 군사가 있고, 마치 우리 기독교의 그 모세의 기적 알죠? 그렇죠?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뒤에서 이집트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제 막 이집트의 노예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막 가는 이 모세가, 맞지? 좀 막 딱 그 지팡이를 딱 치니까, 맞지? 물이 갈라지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니 내가 지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여기 뭐냐면, 물에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야 나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맞지? 너 이제 죽을 신세야.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어제 요것도 질문하더라. 선생님, 아까 천재가 하늘의 황제, 하늘의 왕이니까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근데 아들이죠? 왜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해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주몽이는 천재의 손자잖아, 그치? 하늘의 왕의 손자고, 그 하늘의 왕의 그 하늘 신의 아들이 해모수고,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아빠가 왕이 됐겠죠 뭐. 그래서 그냥 천재의 아들이다 하면은 해모수의 아들이고, 해모수는 하늘의 신의 아들인데 결국 하늘에서는 하늘의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천재의 아들이든 천재의 손자이든 그걸 틀리게 하진 않겠지, 그치? 해모수의 아들, 나 하늘의 신의 아들이자 물의 신의 손자다. 왜 손자예요? 정확하게는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별표, 물고기와 자라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이퀄, 자 물고기 그 다음에 자라 벌, 자라 있죠, 자라, 남생이, 거북이 그치? 자라 벌 이룰성 다리 교, 브릿지의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교각. 그래서 보면 뭐냐면 물고기와 자라떼가 떠올라서 건널 수 있게 도와줬다, 그치? 그래서 무슨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가, 아까 아래서 태어난 것도 비현실적인 요소 맞고요. 이렇게 갑자기 물고기와 자라떼가 떠올라서 이 고주몽 일행이 이 강물을 도와할 수 있게, 강물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줬더라. 혹시 근데 어제 보니까 이 단어는 잘 모르더라고요. 비현실적인 요소를 나중에는 그냥 2학년 때부터는 전기적 요소다 이렇게 부르거든. 전기문 할 때 그 전기의 동음 이유예요. 그 전기문은 아니고요. 전기성 하면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요소를 전기적 요소다, 비현실성을 전기성이다 라고 해요. 알았죠?
이게 혹시 지금 익숙해지면 좋은데 아직 안 익숙해져도 적어는 놓으시면 어떨까?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렇게 나오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게 조력자죠, 그쵸? 하늘의 도움을 받은 거겠지, 그치?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 물의 신의 도움을 받았다, 다 돼요, 그쵸? 신성함을 부여했죠, 그쵸? 이렇게 신성한 존재가 어려움이 겪으니까 하늘이 도와주더라. 그래서 결국엔 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밑에 졸본주에 이르러 마치는 도읍을 정했으나 궁궐은 짓지 못하고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고 마지막 고를 성시로 삼았는데 12살이래요. 대박. 지금 이게 12살이래요. 네, 12살에 5학년인데 그치? 네. 안녕하세요. 5학년 장난. 쌤이 아들 재작년이고 4학년 때 여기 주니어 카페 있거든요. 주니어 카페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노래방 주니어 카페야. 키즈 카페는 아니야. 너무 유치하니까 주니어 카페를 한번 데리고 봤어요. 거기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 3개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 그래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들어갔고 아들도 뭐 사랑을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불렀어요. 근데 나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여자애들이 들어왔나 봐. 제가 빨리 들어와 막 이러는데 소리가 다 들려 이렇게. 그랬더니 애국가를 네. 동해부가 순간 사랑 노래 막 이런 거 부르려다가 그래 경건하게 맞지. 같이 웃으면서 4절을 부르더라. 이기삼바. 그래서 노래방에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올해 애국가를 불러야겠다. 그래갖고 네, 다른 노래 못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 막 눈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진짜 이 애국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혹시라도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 가서 뭐 이제 애국가 좀 부르고 이러면 또 주인분이 더 보너스 시간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12살이었다. 편견 아닙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설화, 아까 우리 봤던 이야기 문학에 그 처음 시작 설화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화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 어디다? 삼국유사예요. 주몽신화 뭐 이런 게 처음부터 기록되진 않았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다 통일신라 그 즈음이거든요. 삼국시대 신라부터 통일신라 그 신라 때까지는 이로부터 훨씬 뒤잖아요. 고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 한 500년, 600년 뒤의 얘기잖아, 그치? 그때 기록이 됐다, 그치? 그래서 맨 밑에 마지막에 어벌성교, 맞지? 좀 약간 여기 물고기가 그 다음에 자라벌이에요, 그쵸? 진짜 거북이는 구예요. 거북이 구자 한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룰성자, 그 다음에 다리교, 브릿지의 다리, 교각, 어벌성교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다. 굉장히 이제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막 이제 좀 스케일이 큰 거지, 그치? 그러면서 다시 뒤에 쫓아오는 부여의 왕자들이 오니까 다시 이제 뭐 물고기가 자랄 때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치? 자, 뒤를 보시면 요거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또 이제 그 얼마 안 남기고 나서 또 정리할 때 요거는 또 사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만 넘겨보시면 7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70페이지를 보시면 요게 박시전 혹시 내가 알고 있다. 박시전을 들어본 적 있다. 추한 외모였는데 갑자기 바뀌고 맞지? 병자호란 때 박씨 없어요? 여기 박씨도 있죠. 박시전 그래서 한 몇 명 있네, 그치? 읽어본 사람. 그래서 밑에 보면 박시전은 똑같은 비슷한 소설 같은데 얘는 소설이고 주몽신화는 설화예요. 얘는 이제 소설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몇 개만 표시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조선 인조 때 어제 물어봤는데 사실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아니 조선 인조임금. 인조임금 진짜 맞지, 그치?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항복한 사람 삼두고배. 그래서 이제 너희들 알고 있는 대로 배를 3번 땅에 깔고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그것도 황제가 아니라 대장한테, 그치? 청나라 장수한테 이렇게 배를 3번 깔고 여기 이마를 3번 땅에 찢는 거예요. 탁탁 맞지? 뭐 피가 났다는 둥. 그러니까 굴욕적인 항복이지. 항복식이야 한마디로, 그치? 진심으로 굴복시키려고. 조선 인조 때 여기 오른쪽에 이득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20액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밑줄 긋은 게 실제야. 사실서. 조선 인조 임금이 있었고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고요. 20액이라는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지낸 진짜 실존 인물들이 나왔어요. 20액의 아내가 박씨 부인이에요. 가짜예요. 이제 다 가짜죠, 여기는. 근데 이 20액이
아버지가 이득춘이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그 박씨 부인의 아버지 박처사를 만났는데, 박처사 밑줄을 한번 가볼게요. 박씨 부인 아버지인데 처사가 뭐냐면 숨어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지녔는데 막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사는 사람들 있지, 신선처럼. 그게 처사예요, 처사. 박처사, 김처사. 사람 이름은 아니고 숨어 지내는 능력자. 약간 신선 같은 사람. 약간 초능력자까지는 아니어도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지닌 사람. 대신 숨어 사는 사람이 처사예요. 금강산에서 숨어 살거든. 나중에 자기 딸 보러 오는데 결혼을 시켜놓고 학을 타고 와요. 그렇죠? 뭐 가짜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많죠. 자, 이 둘이 이득춘이라는 아저씨하고 이시백의 아버지하고 박씨 부인의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막 이제 말이 잘 통한 거야. 그래서 나 아들이 있는데, 나 딸이 있는데, 그러면 결혼시킵시다. 이렇게겠지? 너희들은 뭐 연애를 하네, 맞지? 여자친구 뭐 해도 맞지? 야, 너 따로 결혼해, 맞지? 아빠가 이제 엄마가 너희들의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아이씨,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그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시백이 16살 때, 이시백은 실존 인물이랬죠. 근데 진짜 박씨 부인은 없어요. 이게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냥 처음 보는 거죠, 그날. 내 부인 누굴까? 혼인날 신부의 내 부인 누굴까?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치? 그래도 누가 됐든 간에 사랑해주고, 맞지?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겠죠. 근데 얼굴이 박색이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얇을 박자의 미색, 이제 외모를 뜻하는 말이에요. 얇은 외모, 그러니까 조금 이제 떨어지는 외모, 뭐 이런 정도, 그치? 박색인데다가 몸에서 악취가 풍겨, 맞지? 이것도 이제 좀 과한 설정인데, 그래서 부인을 멀리해요.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박씨 불쌍하죠, 원래. 맞죠? 이렇게 자기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물처럼 자기가 지낼 공간을 피화당, 맞죠? 화를 피하는 당을 해갖고, 이렇게 초당은 뭐냐면 그 조그만 공간물이, 조그만 건축물이야. 이동식 집 하나, 맞지? 컨테이너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짓고 따로 지내는 거예요. 사실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같은 집안에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고 도수를 부려서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심지어는 남편 시백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이렇게 써보세요 라고 알려줘서, 진짜 나쁜, 이시백 진짜 근데 과거에 급제예요. 장원급제니까 이제 수석을 한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이후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이때까지는 막 구박받는 이제 가정소설이에요. 추한 외모로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도 구박해요. 오로지 시아버지만 잘해줘요. 근데 그 후반부에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진작해 주시지, 하게 소리를 내며 찾아왔어. 박씨의 흉한 허물을 벗겨준다. 이른바 뭐예요? 이게 추한 외모로 거듭났다, 그치? 변신 모티브,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변신 모티브. 그래서 박씨가 엄청난 미인으로 변모했어요. 시백은 박씨에게 사과하고, 이 새끼 나쁜 놈이고, 맞지? 얼굴 못생길 때는 막 사과도 안 하다가 얼굴 예쁘니까 사과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쵸? 사람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 전에는 왜 못 이룬 거예요? 못생겨서, 맞지? 좀 심하다, 그치? 그래서 마무리해보면 병조판서가 돼서 이 이시백과 임경업도 실존 인물이죠. 청나라 병사들이 그렇게 야만인이고 만주족이고 여진족이고, 너희들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좀 사납고, 맞지? 전쟁을 즐기는 그 청나라 병사들이, 이른바 오랑캐들이 임경업 장군은 호랑이 장군 뭐 이렇게 엄청 무서워한 그 장군이 임경업 장군이에요. 근데 이것도 픽션인 건 뭐냐면, 임경업은 이 인조임금 다음 임금 효종임금 때 사람이거든요, 그쵸? 시대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맞는데, 그치? 약간 픽션이죠, 그쵸? 그래서 평상시도 갑옷 입고 다닌 효종의 북벌 프로젝트를 들어봤나요? 효종임금, 이 인조임금이 두 왕자가 청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 소현세자가 끌려갔다가 와서 인조임금이 물어보는 거야. 야, 어땠냐? 너 포로 생활 동안 뭘 느꼈냐 했더니,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부국강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제 인조임금이 화났다는 그 설이 있잖아. 뭐 벼루를 집어 던졌대. 이 새끼가 이거 오랑캐에게 동화됐네 해갖고 뭐 벼루를 던졌더니 뭐 맞고 막
뭐 엄청 미워했대지 않았겠지. 그 소현세자가 돌아가시고 그 둘째 봉임대군이 왕이 올랐는데 그게 효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가동하자. 비밀 프로젝트 뭐 북투더벌 북벌하자 맞지? 저 오랑캐 청나라를 물리치 우리가 한번 만주를 되찾아보자. 근데 네 실패로 끝나죠. 임경업 장군이 그 효종 임금을 도와서 북벌 프로젝트를 계획한 사람이 항상 갑옷을 안에 입고 다녔대. 전투 태세 24시간. 네 근데 돌아가셨죠 다들 그치? 네. 야 분위기 왜 이래? 분위기 야뭐 중국을 치자 뭐 이런 거 좀 약간 불편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청나라 그치? 아이고 너무 F들이 많은가 봐 그치?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첩자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다 픽션이에요. 심지어는 이시백을 암살하기 위한 미인계를 써서 청나라의 공주가 엄청 미인인가 봐. 그래서 이제 이시백이 집에 찾아오는데 그걸 박씨가 알고 어떻게 해서 내 방으로 보내주세요 하니까 암살하러 온 맞지? 그런 이제 자객이었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또 이렇게 호통을 치고 또 보내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 이거죠. 용골대의 형제라고 나왔는데 형제가 아니었죠.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딱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대장한테 인조임금이 무릎 꿇고 이제 항복을 한 거야. 치욕적인 항복을 한 건데 이 소설에서는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와요. 그래서 박씨 부인이 그 동생의 목을 베는 이른바 약간 통쾌한 복수를 해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생의 원수도 못 갚고 아주 억울하게 그 두 명의 왕자와 왕후를 인질로 데리고 가는데 그때 박씨가 나타나서 또 한번 혼내주면서 미안한데 중전 마마는 데리고 가지 마. 뭐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데리고 안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픽션을 아주 크게는 안 했어요. 막 나 같으면 막 청나라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막 조선이 막 세계를 지배한다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술로 물러나게 한다 있잖아. 치욕적으로 만들긴 해. 그 용골대가 목숨만 살려주면 중전은 내놓고 가겠소. 뭐 이렇게 왕자는 그냥 데리고 가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키고 문학의 감동,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지금 이때는 뭐 다른 미디어가 없잖아, 그렇지? 이런 상상 속에 이 소설을 막 들으면서 읽으면서 전기수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직업이. 그 소설을 보고 읽고 하면서 듣고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낀 거예요. 이게 감동이다 하는 거지. 이게 소설의 목적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시만 해보는데 이게 박씨 부인이고 임금은 박씨에게 충렬 부인의 칭호를 내린다. 뒤에 춘향전에서도 춘향이가 마지막에 무슨 부인에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춘향이가 어디 갔냐? 네, 춘향이가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렸다. 지금 박씨 부인은 충렬 부인의 칭호를 내렸다. 이게 뭐냐면 이 부인 무슨 부인 할 때 그 칭호가 뭐냐면 여기 안 나왔나? 여기 보면 조선시대 지조와 절개를 지킨 부인에게 내리던 칭호라고 했잖아. 명예직 같은 거예요. 여자가 벼슬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들한테도 뭔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위는 아니지만 벼슬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충렬 부인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약간 예우를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밑줄만 긋고 마무리해보자. 첫 번째, 주몽과 박씨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맨 위에 밑줄 그어볼게요. 주몽은 하늘 신의 손자이고, 아까 아들이라고 했는데 맞지? 거짓말했네, 맞지? 아들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치? 해모수를 천재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천재의 아들이든 손자이든 다 맞다고 해도 돼요. 박씨는 천상의 존재로 죄를 지어 지상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박씨 부인이 원래는 뭐 그 죄를 지었다는 게 좀 약간 뭐 앞에서 부연 설명은 나오는데 천상의 존재, 원래 인간은 아니었다. 인간 존재는 아니었다. 요거. 그 다음에 두 인물 모두 하늘과 연관은 돼 있다. 아버지 박처사도 신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비범한 능력을 지녔고 위기와 시련을 극복했다라는 공통점. 하늘과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위기와 시련을 겪었는데 뛰어난 능력과 비범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그 위기와 시련을 극복했다는 점. 마지막 이것도 밑줄 긋고 끝. 주몽은 나라를 건국하고 박씨는 나라를 뭐 했다? 구했다. 좀 다르죠, 그렇죠? 나라를 아예 세운 사람, 나라 건국. 그 다음 건국한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라를 구한 사람. 자, 이렇게만 밑줄을 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향전 요거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고 지금이 57분이거든요. 요거 적고 쉬겠습니다. 57분이니까 요것만 적고. 판소리계 소설, 그 다음에 밑에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뭐 참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 체포 널 체포하겠어. 체크 포인트라서 네, 좀 이따 설명 처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이중성, 서민들을 위한 주제, 그 다음에 양반들을 위한 주제가 따로따로 있어요. 자, 언어의 이중성, 이건 많이 봤다, 그치? 서민들은 무슨 언어 많이 쓰지? 비속어라든가 일상의 언어, 구어체 이런 거 많이 쓰지? 근데 우리 저 양반들은 한문투 이런 말 많이 쓰지, 그치?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언어 이중성, 주제의 이중성, 춘향전은 겉으로 보기엔 뭐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이 아름다운 춘향이의 모습을 봐라. 우리는 다 이래야만 해. 의리를 지키고, 그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돼. 삼강오륜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춘향이처럼 좋은 남자 만나가고 인생 펴고 싶다. 그치? 인생 역전, 이른바 신분 상승의 욕구, 이런 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쵸? 네, 나중에 또 이 뒤에 시작하면서 얘기할게요. 수많은 이본이 존재, 이본, 그러니까 달을 이자 쓴 거예요. 본은 근본 본자인데 약간 해적판 뭐라고 해야 되나, 맞지? 그러니까 가짜 뭐 이제 복사본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 인기가 하도 많으니까. 인기가 많으면 짝들이 많아지지, 그치? 그런 얘기예요.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끝. 장면의 극대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장면 있지. 와 진짜 여기 심청이가 울면서 아버지 저 없어도 그냥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 눈물 쏟는 장면에서 장면이 막 더 늘어나. 문체가 막 좀 길게 늘어져. 맞지? 막 대화가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네.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기 많으면 막 부작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몇